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39차 최창호의 주거 토크. 오늘은 판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행복 아닐까? 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은 달라도 마음을 나누다가 보면 생각이 서로 명확해지고, 명확해진 생각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른지, 또 뭐가 같은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은 방향으로 갈지, 이게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토크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근사하게 입었죠? 자랑하고 싶은 거. 오늘은 판례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거 토크 하면서 뭐 판례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하긴 했는데, 이 판례 하면 막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저도 이 머리가 아파요. 판사님들이 써놓은 문장을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좀 따라가다 보면 뭐 외국어 공부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냥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영자신문을, 제가 영어 좀 합니다. 좀 해볼까요? 나중에요. 영자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한글날, 이때 누군가 그 캐나다 어떤 교수께서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Is Hangul Scientific,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Is Hangul Scientific, 한글은 과학적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요점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한글을 연구해 보니까 한국어는 이중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거나 또 정치인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뭐 발표할 때 쓰는 언어와 시장에서 쓰는 언어가 너무나 달라가지고 못 배워먹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 좀 배우고 있고 또 배웠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배우다가 이건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잠깐 여담이었는데요. 법률 용어 또 판결문,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판사님들 이거 좀 확 바꿔주시면 어떻습니까? 쉬운 언어로 쓴다 뭐 계속 그러는데 그 뭐 쉽게 안 되겠죠?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사람의 버릇도 힘든데 한 집단이 갖고 있는 그 버릇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치는 게. 자, 무대로 잠깐 가서 판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는 무엇일지 우리 함께 토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무대로 오면 이 글씨가 이 생글입니다. 직접 쓴 글이니까요. 이 아름다운, 뭔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글자체보다 100만 배는 아름다운, 우리 아들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판례 살펴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계약 해지할 때,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중도 포기할 때, 이런 뜻인 거죠. 그걸 계약 해지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10% 위약금은 무효다. 이런 판결이 약 5년 전에 나왔습니다. 5년 전에 계약을
이걸 해지할 때 10%를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무효다. 왜 무효냐? 불공정 거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 해가지고 이 판례 이것은 그 법원에서 표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1 가하 882 뭐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찾아보면 이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볼 분은 찾아보십시오. 이 우리 시민의 탐구 정신,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확인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2009년도 7월달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7월달에 어떤 분이 이 주택을 20억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좀 값 좀 나가네요. 그런데요, 중도금 잔금을 지급을 못했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10%인 2억을 주고 임대인하고 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억 주고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임대인이 2억을 못 돌려주겠다. 그것은 관행이다. 그래서 2억은 자기가 차지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18억만 준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저분은 내놔라 해서 2억을 배상하라는 그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아무튼 저분은 소송을 내서 돌려다오, 내 돈 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억이나 없어지고 나니까 이거 참 억울한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담한 사례, 이 사례가 또 중요하잖아요. 사례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곳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 놨었는데 이게 당첨됐다고 하는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하러 가서 100만 원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냈는데,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 입주하라 하는 이 통보가 온 겁니다. 그분은 너무 힘들게 사는 분이어서 이 100만 원은 무지 큰 돈이었습니다. 지하에 노모와 거주하는 60대 여성인데요. 노모는 90대고요. 그 지하 거주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하 거주 하다가 이제 그곳을 일단 탈출하기 위해서 더 열악하지만 어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100만 원은 또 너무 아까운 돈이고 거기를 그냥 들어갈까? 아니면 가서 100만 원 중에 반이라도 좀 돌려달라고 말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으로 결국은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기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 100만 원 이거 돌려달라고 가서 다 돌려달라는 거 아니죠. 내 사정이 너무 딱하다 하면서 이제 사정을 했는데 뭐 얄짤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분은 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하느님의 또 뜻이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이 생겼으니까 내가 얼마나 생활이 더 나아졌나.
그 재개발 임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한 10평 되는데요. 근데 그곳에 들어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100을 이분은 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없는 돈 통째로 나가니까 그냥 반이라도 좀 돌려받았으면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일단은 상당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0억의 계약을 했는데 2억이 나가버리니까 이 액수단위가 크니까 더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일단 소송을 하게 됩니다. 무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서울 여기부터 읽어봅니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5부 재판장 한영환님이시군요. 이분이 이제 부장판사인데 이 민사 35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너무 심하다. 우리 보통말로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공급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 판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명 관행대로 한다고 하면 2억을 되찾지 못하게 되는데 이 판사님과 그 다른 함께하는 이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한 5,500만 원 정도 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던 10% 이걸 내지 않고 한 2.5% 정도 내면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잠깐 옆무대로 또 옮겨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년 전 판결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한국주택은행이 있었죠. 지금 국민은행하고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이자율에 따른 연임대료 이것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정한 월임대료 여기는 전적으로 전세기 때문에 약정한 월임대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 두 개를 합한 총액의 10%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알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그 보증금에 1년 정기예금 은행에다 넣었다고 할 경우에 그 정기예금 그 이자율과 월세가 있는 경우에 그 월세를 합친 금액에다가 10분의 1을 곱한 그 액수가 위약금으로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요. 원래 2억으로 나왔던 게 얼마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500만 원대니까 4개 줘야 됐는데 1개만 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저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하나가 정립이 됐던 것이죠. 그때 어느 신문에서 기사를 써놓기를 앞으로 위약금 문제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그 뒤에도 여전히 10% 관행대로 쭉 갔다 이런 것이죠. 저 판례가 나왔으면 법제가 정비가 되어서 저기에 맞게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약금 10%를 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 판례에 나와 있더라 이러면서 판례대로 적용을 하면서 왜 실제 임대차 거래에서 위약금이 10%씩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왜 제지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회는 관련 법률을 만들어서 뒷받침하지 않는가. 아니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새로 드는 의문입니다. 혹시라도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한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전화 좀 주십시오. 네,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재판부가 판결하면서 이런 내용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인이 입을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 다른 사람하고 또 계약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나 적용을 해버리는 것은 부당이득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효다. 반환을 해라. 5,5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분은 얼마를 반환받게 되는 것입니까? 1억 5천을 반환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 액수는 20억이었습니다만 보증금이 2억이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2천만 원이 위약금으로 들어갈 뻔한 건데 그러면 저 판결대로 한다면 1,500만 원은 돌려받고 500만 원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2억에 계약했을 때 500만 원이 적합하다 하는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3억에 계약했는데 3천만 원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병이 났다거나 무슨 또 급작스런 사연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불이 났다든지 뭐 불행하게도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불행이 오히려 닥친 경우죠. 그런데 10%나 떼이고 나면 이건 뭐 1년 이자가 10%도 아니고 요즘에 2, 3% 되는데 무려 보증금의 10%를 꿀꺽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해지할 때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불을 결국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얼마면 적합하다. 2, 3%면 적합하지 10% 이게 말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다시 무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와 같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영환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이 재판부, 이 한영환 부장판사는 그리고 이분과 함께한 재판부는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서민을 조금은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생각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나 현재 국토부가 표준 임대료 서식을 만들어서 현업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이 표준 서식을 쓰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토부의 임대차 표준
서식에 보면 제5조에 제목은 계약의 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인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데 끝마치는데 세입자는 계약금 근것을 포기하면 된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금이 1,000만 원이었으면 1,000 곱하기 2 해가지고 2,000만 원을 돌려줘라. 자기 받은 거 1,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 1,000만 원 이걸 돌려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와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즉 달리 말하면 법원에서는 10% 위약금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표준약관 이것이 강제적인 건 물론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일종의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통상 보증금의 10% 거는 거로 볼 때 그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국토부의 표준약관에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면 결국 10%를 물어내라 하는 것을 국토부가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판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인용해가지고 2 내지 3% 지금은 금리가 더 내렸기 때문에 2% 이하겠군요. 그럼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2%라고 보면 1억의 보증금을 걸고 들어간 사람이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그러면은 지금 관행적으로는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게 되는데 저 판례에 따르면 2%라면 20만 원만 물어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입자들은 80만 원 아니면 뭐 적게 잡아도 70만 원, 75만 원의 재산을 뺏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죠. 약자가 오히려 당하는 것을 판례와 어긋나게 국토부에서 표준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의 그 표준정관에 보면요,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법률에 기초해서 저렇게 했는지 제가 가문해서 그러는지 그런 법률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국토부에 한번 질의를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다른 법령이 그 이후에 2011년 저 판례가 나온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저 판례에서 그 판사님께서 말하는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하는 그 정신을 어긋나게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법률이 혹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가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10% 떼이고
많은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저 판례에 기초해서 2.5% 또는 2% 이 정도만 위약금으로 무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기예금 1년치 이자가 2%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관행에 따르면 그 보증금을 은행에다 넣었다고 이렇게 본다면 무려 10% 고리대를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잘못된 거기 때문에 판사님들께서 판례를 남긴 거 이 정신에 기초해가지고 앞으로 현장에서 실행이 돼야 되고 이 실행이 될 수 있게 잘못된 법률이나 잘못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을 바꿔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없는데 10%로 위약금을 계속 물리고 있으면 철퇴를 내려서 모든 위약금은 2, 3%대로 낮추는 저 판례에 따라 실행되게 하는 이 행정을 펼쳐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세입자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겠느냐? 좀 더 웃음이 약간이라도 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 위약금,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계약을 할 때 저런 불안감이 있어서요. 한마디 더 코멘트만 하면요. 10%를 걸지 않고 5%를 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건 무조건 10%다 이러면서 그 강행을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약금 10%를 계속 떼이고 있다 이런 건데 세입자 단체, 주거단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렇게 높은 위약금을 물리는 이런 것을 못하도록 막고 제지하고 법률에 배치돼서 하면 행정에서 제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나쁜 법률이 있으면 그걸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게 바로 주거단체 또는 세입자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세입자와 또 예비세입자 그리고 그 세입자의 친인척 이런 이웃 이분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불공정 거래는 철퇴를 가해서 이런 부정의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또 국토부가 저런 표준 계약서 저런 것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